찬종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만약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 배경과 앞으로 전망까지 임찬종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게 더 큰 뉴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애초부터 지배적이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도 어제 두 번째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까지만 해도 또 불어댈 경우 구속 기소하는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가능성도 제기된 건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불거질 정치적 파급 효과나 구속기간 연장 신청 과정을 통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이 법원에 2차례나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기소 외 다른 방안도 실제로 고민을 하긴 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추가 수사한 후에 불구속 기소하는 것도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도 이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해보니 이는 두 번째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한 판사의 논리가 첫 번째 불허 결정을 한 판사의 논리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불허 결정 논리에 따르면 공수처가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석방해서 시간을 벌어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불허 결정을 한 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은 없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결정문을 받아본 검찰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방한 후에 보완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논의된 건데, 결과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1심 재판부는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고,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감안하면 1심 재판부는 6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할 텐데, 헌법재판소 역시 변론 기일을 주 2회씩 지정하는 등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재판이 겹치는 이중 재판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헌재 재판부가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어도 4월 초까지는 탄핵 심판을 끝내려고 하는 헌재가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서 나중에 이 문제가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검찰의 기소로 이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인정되지 않고 또 압수수색 등으로 얻은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 만큼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이나 외환죄 이외의 혐의로는 수사나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를 하는 것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어서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네, 검찰은 당초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추가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소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서 계엄에 동원된 주요 군 사령관들에 대해서 기소를 다 마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진술을 아예 확보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83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이름이 88차례나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은 다 수사를 하고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만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수사가 아주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게 과연 피의자 본인의 신분이 없이도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검찰은 전에도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 없이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가능한 지적입니다. 검찰도 조사를 하고 싶었을 거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을 텐데, 원래 윤 대통령도 공수처 조사는 거부해도 검찰 조사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입장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피의자 본인 조사 없이 기소를 하게 된 건 검찰 입장에서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요, 우여곡절 끝에 체포한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이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검찰이 과연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얼마나 그 수사가 가능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직후에 딱 한 차례만 공수처 조사에 응했는데 당시 검사들의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검찰 조사라고 해서 이런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냐, 그리고 비아폰의 통신 기록이라든지 안가 CCTV처럼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증거들도 앞서 경찰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관저와 대통령실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다 불발이 됐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나섰더라도 이렇게 압수수색이라든지 추가 증거 확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을까, 이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본인이 법정에 나가서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은 똑같다는 점도 판단에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여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야당 즉각 기소를 검찰에 촉구해 왔는데 정치권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네, 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한 정치권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여야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앞서 오늘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즉각 석방과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검찰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들이 구속 기소됐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검찰이 책임질 수 있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입장을 내고 이 당연한 것을 검찰이 왜 뜸을 들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지금 나흘 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공수처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초까지 보완 수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설 연휴 내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나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급하게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공소 제기 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던 사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어제 법원이 두 번째 구속 기한 연장 신청까지 불허하면서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이번 회의엔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오고 간 내용들을 토대로 심우정 총장이 이번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이 사실상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법원에 넘기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만 해도 가장 큰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과연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냐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긴 했지만 검사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 데다 조서에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윤 대통령을 출석시키는 소환조사, 또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도 검찰의 조사에 응할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기소가 결정되면서 사실상 필요 없는 고민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할 틈도 없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기소가 결정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네, 검찰은 이미 공수처에서 받은 3만여 쪽의 사건 기록 그리고 검찰이 수사한 군 수뇌부 등의 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공소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 지휘군 등 여러 명을 구속 기소할 만큼 내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파악한 윤 대통령의 계엄 당시 지시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국회 진압을 지시했고 또 본회의장에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란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선 다음 달 초까지 조사할 계획이 어그러지긴 했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검찰의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될까요? 네, 윤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펼칠진 최근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부정선거를 검증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리고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때문에 경고용으로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 민주당사나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고 총기 소지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고 포고령도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란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같은 전략을 법정에서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네, 조금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전격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프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소를 결정하기 전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검찰 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면서요? 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이곳 검찰청사 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쯤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도 열렸습니다.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박세영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 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석방
후 조사를 시도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도 법원이 2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하지만 향후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에 수하들은 다 구속 기소됐는데 우두머리 혼자 풀려나는 셈이라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검찰 수뇌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법원에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의 대면 조사 등 최소 한도 내의 보완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로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하긴 했지만 그때도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서 처벌하는데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공범 10명이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들의 입을 통해 계엄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들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진술과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겁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A4용지 10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온 만큼 그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고 이미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2차례나 발부했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은 종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구속기한은 이미 어제자로 만료됐는데 검찰이 계산을 잘못한 거라며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유지해야 하는데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구치소 법원을 오가며 1심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들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기소를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1차 구속기한 만료가 27일, 즉 내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한 상황에서 자, 그러면 검찰은 구속 기소를 할 것인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쟁점으로 전해져 왔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완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그간의 자료로 기소가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공수처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이후에 검찰로 이첩을 한 상황인데 검찰에서는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하겠다라고 법원에 신청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불허가 났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보완 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간의 자료로 봤을 때 기소할 것이 상당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온 것이고요. 또한 검찰은요,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속 만료 전 기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한이 27일 내일까지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오늘 구속 기소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불소추 특권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구속 만료 전에 기소를 결정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10시부터 검사장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진행한 뒤에 지금 오후 7시 조금 전에 관련 내용이 들어온 것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오늘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은요,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또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검찰은요, 법원에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또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서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라고 평가했다라는 내용을 밝혀왔습니다. 네, 또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서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속기한 하루 남기고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구금된 채로 최대 6개월 동안 재판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현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예정이 없이 긴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감액 계산한 강행 처리 시도 역시 대한민국을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들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면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정군 지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자세한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전에 전화 연결이 안 됐던 우한을 기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 기자, 자, 외신 반응 전해주시죠. 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 주요 외신과 방송들은 현재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으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BBC는 국회 본회의장 내부와 국회 바깥을 비추는 라이브 영상을 방송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이후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안 가결 등의 시시각각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발 속보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등을 전하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다는 포고령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독재가 정치된 이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동북 세력을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계엄 선포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아울러 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규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권 반응도 상세히 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중국 CCTV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비상계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시간여 전쯤 한국 정부와 연락 중이며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가 봉쇄되고 헬기를 탄 계엄군이 국회 장악을 시도하면서 곳곳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요동쳤던 약 2시간 반 동안의 긴박했던 시간을 김성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예고 없이 진행된 밤 10시 30분 긴급 담화. 국민들은 물론 야당, 심지어 여당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곧바로 계엄사령부가 구성됐고 국방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여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밤 10시 56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지켜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여의도 국회로 가주십시오. 저도 국회로 갑니다. 밤 11시 무렵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여야 국회의원 취재진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간에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경찰의 봉쇄가 느슨해진 틈을 타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차를 버리고 걸어서 속속 국회로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0시 헬기를 탄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합니다. 국회 본청 출입문이 봉쇄되고 바리케이트가 설치되더니 얼마 안 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가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합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곳곳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새벽 0시 20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향해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거나 무역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새벽 1시 가까스로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됩니다.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 참석자 만장일치였습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50여 분. 대한민국은 그 2시간 반 동안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네,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이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민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계엄 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이번 계엄 선포는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히 위헌적이며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회도 긴급 성명을 내고 한밤중에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시키기를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모든 국민들은 이 믿지 못할 상황 앞에서 황당해 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고,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선언했다며 계엄 선포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선언한 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기 직전 현장에 있던 계엄군들에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휘한 일 공수 여단장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생각에 부대원들에게 물러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1공수특전 여단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춰 특수전 사령관의 국회 진입 지시가 하달됐다고 KBS에 말했습니다. 국회에 도착해서 보좌관들과 대치하게 됐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특전 사령관이 보안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을 부수고 전기를 끊어서라도 표결을 막으라는 전달 사항이었습니다.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상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좀 이렇게 흐리셨고, 깜짝 놀라 지휘 차량에 함께 있던 부하들이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되물었지만 그래라는 답 이후 보안폰이 작동을 멈추며 통화는 끊겼습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특전 사령관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데 전기 차단 같은 구체적인 전달 사항이 더 상부로부터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당시 부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갖고 있어 전기를 끊어도 작전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이 여단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총도 돌려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접촉하고 있는 대대장한테 일단 뒤로 물러라. 최정예 부대로 위험한 특수임무를 맡고 있는 부하들이 정치 도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는 이 여단장은 모든 책임은 본인을 포함한 지휘관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때 우리 군은 사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군이 박수받을 임무를 주고 군복에 있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이 됐는데 국회 앞에 지금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아림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약 1시간 전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되면서 이곳 집회도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지금은 현재 일부 시민들만 남아있는데요. 이곳 국회 앞에는 어젯밤부터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10시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긴급담화를 발표한 뒤부터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회 앞에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했는데요. 어젯밤에는 경찰 버스 차량이 차벽처럼 세워지기도 했고 경찰이 투입돼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회에 군 헬기가 도착하고 계엄군이 진입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언 2시간 반쯤 지나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시민들 사이에선 박수와 환호가 나오게 됐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아침 9시부터 강화문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시작하고 대통령 퇴진식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때 국회에 군인들이 배치됐지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모두 밖으로 철수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김명수 합참의장 주재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의장은 전군의 작전 기강을 유지하고 대북 감시와 경계 작전에 전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 국면에서 우리 군의 동요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김 의장은 또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분간 감시와 경계 작전 등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평시 작전 지휘 체계를 복원하고 군부대 이동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러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만전을 다하자는 공조통화도 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정부 서울청사 등 주요 시설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원을 포함한 군인들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가 열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한때 국회 본청까지 진입했던 군인들은 모두 밖으로 순차적으로 철수했습니다. 합참은 새벽 4시 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경수 특파원, 계엄령 해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전해주시죠. 네, 미국 정부는 한국의 계엄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도한다는 입장에 더해 환영한다는 입장이 추가로 나온 건데요.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 만장일치 표결 이후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를 철회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 상황을 면밀히 주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이어 정치적 의견 불일치가 평화롭게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길 계속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근거한 한국 국민과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백악관 NSC는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NSC 관계자는 이번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통보를 받았냐는 KBS의 질의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모든 급의 한국 측 인사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이 모든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어떤 정치적 분쟁이든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루비오 상원의원은 인터뷰에서 계엄령 선포를 한국 내부의 문제라면서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역동적 민주주의가 있다며 그들은 입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예, 미국 언론들도 일제히 긴급 속보로 타전했는데요. 어떻게 보도되고 있습니까? 네, CNN과 뉴욕타임스는 국내외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쓰는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 처음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중시해온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관계가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미제의 바다로 빠졌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조치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변론에선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계엄군이 투입된 국회와 선관위의 CCTV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던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16개가 20여 분 동안 재생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선거정보센터 서버실.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에게 손바닥을 펼치며 흔들자 직원은 마지못해 휴대폰을 넘깁니다.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로비에 집결한 계엄군 수십 명은 크고 작은 총을 차고 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새벽 1시 42분쯤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간에 들어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계엄 과정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오는 내내 윤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변론이 종료되기 전 발언 기회를 달라더니 이해를 돕는 차원이라며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계엄군이 투입되긴 했지만 실제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의장 공간에 들어간 계엄군에 대해선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병력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치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국회 측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병력이 의장 공간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 계엄 시도나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우선 청구인 측에도 서면 진술이 필요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준비된 건 없습니다.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피청구인 측에서 10분 범위 내에서 진술하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조혜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서 질문하신 내용과 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건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국회 권력 남용과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 의혹으로 인하여 국민주권의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평생 검사로 일해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석의 절대 과반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도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피청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게 위헌적인 활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국가 비상사태의 실태를 알려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울러 2023년 10월경 국정원이 보안점검 시 미흡했던 중앙선거관리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국회에 대한 계엄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회가 입법권과 탄핵소추권과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었지만 이를 해소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국회 해산권도 없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도 국회의 권력남용을 시정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위헌적인 권력남용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킨 것이지만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 후 반나절 이내에 비상계엄 해제가 요구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의 유연적인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야기된 행정부의 일부 기능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입법 활동 등으로 인해서 헌정문란 사태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 독재의 실상에 대하여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비판 견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키면서 비무장과 비폭력을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은 국회 경비원들한테 맡겨서 본관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창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국회 경비대가 방화수를 분무하자 그들을 제압하지 않고 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계엄군에 의하여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회의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고 방해하려고 시도한 일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기재된 것은 실행할 의사도 없이 경고용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합니다. 포고령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할 의사도 전혀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법률 비서관에게 검토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야간 통행금지 부분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입니다. 또 대통령은 국회의원 등 누구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계엄군이 누구를 체포하려고 시도하거나 체포한 일도 없습니다. 반나절 계엄이 명백히 예상하면서 무슨 일을 도모한단 말입니까?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셋째로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해서 해소할 필요성이 현저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이 선거 부정을 주장해서 12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검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투표 용지가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 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내세워서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 시스템 5%만 점검했는데 그 보안성이 지극히 취약해서 아무나 해킹하여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겁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만약 구속 기소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냐,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석방을 하고 다시 수사를 할 것이냐, 이걸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구속 기한이 내일까지인데 검찰이 아직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군요. 네, 검찰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당초 검찰 압박에선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인 오늘 검찰이 구속 중인 윤 대통령을 기소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2차례 불허하면서 검찰 기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속 기간을 다음 달까지 연장해놓고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에 혐의를 다지려던 검찰 수사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데요. 기소 이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입장에선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부담이 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 언제쯤 나올 걸로 보입니까?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전국 검사장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막판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공소장까지 작성해놓고 심 총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 총장이 구속기소 방침을 고치면 오늘 밤에라도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 총장이 구속기소를 포기한다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또 구속기간 만료로 내일 서울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상황에서 조금 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속 기소가 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이 보석 신청이나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 기간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민중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민중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여기 온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 기소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오전
400여 명 정도가 이곳 구치소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집회 참여자들이 릴레이 발언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윤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 검찰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혹시 대거 집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력을 투입해서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방침입니다. 오늘 이 서울 구치소는 이 수십 명이 모인 탄핵 촉구 맞불 집회가 열렸던 만큼 이 경찰은 양측의 우발적인 이 충돌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구치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당장 석방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유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서울 구치소에서 보낸 뒤 다음 달 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당은 계속 이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고 야당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나라가 북쪽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법원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재차 불허하자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나서 일제히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기소를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의원들도 석방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에 맞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검찰은 공수처 영장 배달청이라는 오명을 떠안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을 감싸는 게 아니라면 즉각 구속 기소하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그로 인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검찰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검찰은 내란 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 기소하십시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 기소하지 않으면 나라가 두 쪽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세하 기자, 결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군요. 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겐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오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10하루 만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 포고령을 발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국헌 문란의 의도를 갖고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했다는 게 기소 내용입니다. 또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 구금하려고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검찰의 고민이 깊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구속 기소를 선택했습니다. 네,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은 예상보다 늦게 나왔는데요.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만큼 장고하는 시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앞서 지난해 3월부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주위에 수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계엄 포고령 등을 검토해 최종 승인한 것도 윤 대통령이라는 게 수사 결과인데요. 반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해 향후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도한 대로 검찰은 오늘 구속 기소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이상 간부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허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 그리고 전국 고검장, 지검장 등을 불러 긴급회의를 연 건 오전 10시쯤.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심 총장과 참석자들 앞에서 수사 경과와 증거 자료 등을 보고하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은 한쪽으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심 총장에게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방식이나 수사권 논란, 두 차례에 걸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신청 불허 결정을 어떻게 볼지를 놓고도 참석자들이 심 총장에게 엇갈린 의견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들 의견을 듣고 장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통령 기소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향후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구속 기간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와 시간으로 따져 계산할 때가 서로 다르다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즉시 석방하라는 입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 상임위원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윤 기자입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 10시 32분부로 석방됐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습니다. 열흘 안에 기소하거나 석방하는 게 원칙이라 원래는 24일 밤 12시가 구속기한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심사를 받는다면 사건 기록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고 가는 데 걸린 시간 등을 감안해서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김 의원은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만 구속기한이 연장된다는 주장입니다. 체포 적부심에 10시간 32분이 걸렸으니 구속 만료도 그만큼만 연장된 25일 오전 10시 32분이 된다는 겁니다. 김 상임위원은 구속기간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구속심사에 걸린 시간만큼 기한을 연장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돼 폐지됐어야 한다며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 등에 걸린 기간을 총 사흘로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일 만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당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보강 수사를 위해서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 시도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재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구속 연장 불허 결정입니다. 사흘 전에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도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넘긴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연장 불허 이유였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사는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해놨을 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 2차 신청도 1차 신청 때와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 등 공수처가 수사에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했지만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고 이후 추가 대면 조사 시도는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공소장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 내용이나 계엄군 사령관들의 진술 등의 기대에 작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고도 실질적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재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이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었는데 이 조치가 해제되면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이 가족들의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다음 날인 그제 서울구치소에 이러한 금지 조치를 취소하는 결정문을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접견과 서신 금지를 계속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진 않아 현재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이나 외부 인사를 접견하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게 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가족과의 접견이나 서신 주고받기까지 막은 걸 두고 구속된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해 이례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중엔 일반인 접견 제한을 받진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어떤 확정적인 증거도 없이 서신 금지를 하는 것은 정말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견 금지는 풀렸지만 현행법상 공휴일엔 접견이 불가능해 설 연휴 기간엔 현실적으로 가족 면회 등이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된 소식은 조금 뒤에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안보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 대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미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소위 브로맨스가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정작 북한은 무력 도발로 응수했습니다. 전략 순항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데 북한이 미국과 기싸움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이를 지켜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4시쯤 서해상으로 발사한 전략 순항미사일의 모습입니다.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가 방위력 건설 계획의 일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띄우며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는데 그에 대한 첫 반응을 무력 도발로 보인 겁니다.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특히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21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 훈련과 한미 연합 대화력전 연습을 맹비난하며 미국이 북한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북한이 당분간 미국에 대한 대립적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1년 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이번엔 수중이 아닌 내륙에서 발사했는데 북한의 전술 핵공격 잠수함인 김근옥 영웅함 탑재를 위한 시험평가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미군의 해외 배치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둔 중인 주한 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장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취임식. 이 자리에 참석한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미군 병력 규모를 줄일 것을 시사했습니다. We should be sparing in how we deploy our most precious resource, which is the men and women who are willing to put on the uniform and put their life on the line for this country. We shouldn't send them everywhere. 다른 나라의 안보가 아닌 미국을 위해 이들을 재배치하겠다는 겁니다. We ought to empower them with the tools necessary to fight and win quickly and come home afterwards. And that is what sets this administration apart. 현재 언론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기조가 반영된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2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 한국을 돈 버는 기계로 부르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략과 임무의 적절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어제 한 남성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체포된 남성, 알고 보니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 대단지 아파트 안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줄줄이 들어섭니다. 형사 차량과 과학수사 차량도 진입합니다. 60대 여성이 다친 것 같다는 취지의 소방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던 60대 남성이 흉기로 아내를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여성은 이미 바닥에 쓰러진 채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자해 시도 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서울대 전 교수인지 확인된 바가 없고 확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큰 추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이 날씨가 급변합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고 전국에 폭설이 내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종민 기자, 내일부터 눈폭탄이 예고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휴 이튿날인 오늘은 저녁인 지금까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내일 오전부터 전국에 폭설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부터 전국 곳곳에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에선 최대 25cm 이상의 눈이 내리겠고 강원도 내륙과 전북 동부, 제주 산간에는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폭설과 함께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모레 전국 대부분에 영하권 날씨가 예상되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설 당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도 예상됩니다. 눈이 쌓이고 한파로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스노우 체인이나 타이어 스프레이 등 접지력을 높일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시는 게 좋겠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평소보다 2배 이상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에 고립되는 경우를 대비해 출발 전 연료량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거리 곳곳이 이 정치 현수막에 점령당했습니다. 자극적인 문구, 극단적인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들이 많아서인지 시민들의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 새 현수막을 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또 다른 번화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주변에 이렇게 양당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데요. 설 연휴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겨운 새해 인사 대신 날선 비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내려보낸 현수막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 첫 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만든 예시 현수막 역시 국민의힘 비판 내용이 첫 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그보다 더 자극적인 비방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여야 당협위원장들이 네가 판사냐, 범죄자, 감옥, 수치, 수괴처럼 수위가 센 단어들로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인사말인 것 같지만 작은 글씨로 내란 극복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런 말 한마디에 조금 더 상처를 받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한 정당 관계자는 현수막은 한눈에 문구가 확 들어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자극적인 네거티브가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풍자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계엄 선포도 탄핵 남발도 없는 2025년 기원하는 모두 까기식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 흥미로웠어요. 이제 조금 지치고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협업을 하는 모습을 원하니까.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24년 전 일본 도쿄에서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 유학생 고 이수현 씨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올해부터는 추도식 명칭에 고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24년 전 오늘 일본 유학생 이수현 씨가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로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고 몸을 던졌다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씨를 의인으로 평가했고 매년 1월 26일 신오쿠보역 등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해까지 신오쿠보역 전락사고 추도식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공식 추도식은 24주기를 맞은 올해부턴 의인 고 이수현 추모 문화제로 바뀌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우호의 상징이 된 이 씨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매년 참석해온 이 씨의 어머니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반가운 일이죠. 예. 한국과 일본은 좀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넘어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아들은 가고 없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깊이, 그러니까 길이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イスーヒョンさんのご意思をアジアのできるだけ多くの若者たちにお伝えし、アジアにおける平和と善意の輪を広げていく決意です。 이 씨 이름을 딴 장학회는 23년 동안 1,200명이 넘는 일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한일 간 가교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권 잠룡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 시작 전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대표와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 연휴 기간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설 연휴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양자 대결에서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권 유력 주자 4명이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오차범위내 접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은 이 대표와 41%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이재명 대표와 오차범위내 접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4명의 여권 유력 주자를 모두 10%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자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온 정당 지지율 역시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45.5%, 민주당 42.6%로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는데 여야 모두 지난 조사 대비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 지지율은 향후 언제든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측이 다 결집하고 있다. 이 정당 지지율이 변화가 심할 거고. 설 명절 연휴를 거친 뒤 나올 여론 지형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신고당한 누가 신고를 당했습니까?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클럽이죠. 노3호 출신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 바로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입니다. 요즘 연일 이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의 발언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잇따라 본인 채널에 대통령 탄핵은 물론 부정선거 주장 등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얽힌 발언들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회까지 올랐습니다. 이제야 밝힙니다만 저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3호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역시 사랑으로 대통령에 대한 사랑으로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한길 씨가 노3호 출신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노3호 발언이었거든요. 이념적으로 치우친 건 아니다, 한쪽 편 드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거겠죠.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까?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아니고요. 확인해보니까 영상물 올리는 업체에 이 문제의 영상이란 취지로 신고 조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에 전시 영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고가 180여 건 정도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생각지 못한 스피커의 등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래 유명인의 지원 사격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갑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권에선 예상치 못한 아군을 만난 기류이고요. 반대로 야당 입장에선 반가운 상황이 아니죠. 직접적인 논평은 자제하면서도 며칠 전 국민의힘을 비판하다가 전 씨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정치적 발언 시작 후 전 씨 SNS 채널에는 구독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만큼 또 공격도 많이 받는다고 전 씨 스스로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한 검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세하 기자, 검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한 뒤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해 윤 대통령 대면 조사 등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자료를 종합 검토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 대검도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제기된 쟁점과 처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부실 기소에 대해 검찰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오늘 검찰의 잘못된 부실 기소는 국민적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며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구속기소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인데 오히려 심 총장이 긴급회의까지 소집한 부분이 의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내란 수계 윤석열의 국정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긴 연휴 편안히 보내고 계신가요? 온화했던 날씨도 잠시 내일부터는 전국에 눈이 내리고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강원 내륙과 전북에 3cm 이상, 수도권은 25cm 넘게, 충청은 20cm 이상 내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시간당 5cm의 강한 눈이 퍼붓겠습니다. 전국에 순간풍속 초속 20m의 강풍이 동반되겠고요. 전해상에는 최고 4m의 높은 물결도 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부산은 6도로 큰 추위 없겠지만요. 찬바람에 내일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은 강릉 7도, 부산 9도 등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모레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연휴 마지막 날에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이번 설 연휴에는 가족들과 정치 이야기로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에 현재 우리 정치 마냥 가족마저 두 쪽 날까 우려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갈등 대신 대화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입니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정확히는 조직의 특성상 검찰총장의 고심이 가장 깊었을 텐데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진 기자, 지금 속보가 전해졌는데 일단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재신청에 대해 또다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기소냐 석방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전 10시에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검장, 지검장을 대검으로 소집해 3시간가량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팀을 이끄는 박세현 고검장의 수사 상황을 들은 뒤 여러 의견이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심 총장은 추가로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해도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뉴스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속보가 전해진 상황이라 저희도 조금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 자체가 수사가 미진했다는 걸 자인한 거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관련자들 조사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태영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미진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자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를 강행하면 공소 유지도 할 수 없을 거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일반 잡범처럼 이렇게 체포 구속한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님들의 그러한 근시안적 판단에 대해서 없이 저희들은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10명을 구속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정황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이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1차 구속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열흘로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자정에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다는 것이고 검찰은 내일 밤까지 기한이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 왜 양측의 계산이 다른 건지 김도영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반쯤 체포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차 구속은 열흘, 원래대로라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4일 밤 12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절차에 걸린 시간을 모두 더해도 48시간을 넘지 않아 구속기간은 단 하루만 추가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5일 밤 12시에 이미 윤 대통령은 석방됐어야 한다며 불법 구금 상태라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퍼지면서 한때 서울구치소 앞에선 헌어성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201조 2 7항엔
영장 청구서와 서류를 법원이 접수한 날부터 서류를 반환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뺀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17일 공수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자료를 보냈고 19일 새벽에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 만료는 사흘이 늦춰진 27일 밤 12시라는 계산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구속기간을 27일까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검찰이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앞으로 두 재판 그리고 특히 이번 구속 기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이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그러면은 결국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형사재판 일정이 빨라지게 된 겁니까? 네, 법원은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기일을 일주일에 3-4번 잡거나 재판 시간도 하루 종일 길게 잡기 용이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법원은 통상 구속 재판의 경우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판이 더 길어질 경우 검찰 측이 윤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더 찾아가지고 구속영장을 다시 받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형사재판, 법원에서 형사재판, 내란 혐의의 형사재판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헌재의 위헌과 관련된 그 재판이 또 두 가지 재판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먼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여파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헌법재판소는 현재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전에 최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탄핵심판이 지난해 12월 청구가 됐고 헌재법상 180일 안에 선고할 것을 규정한 만큼 아무래도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형사재판보다는 좀 더 일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참 이게 역시 초유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헌재 결정이 빨리 나오면 그 결정이 이 형사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탄핵 청구가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닌 만큼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때는 물론 다른 비리 등을 추가로 인지하거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애초에 공수처와 검찰 모두 내란죄 수사권은 없는 상황에서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죄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게 되면 헌법상 내란죄 말고는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공소기각, 사실상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공수처는 그동안에 조사를 했죠. 사실상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는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마나한 아주 약한 수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검찰은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판에 넘겼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공소유지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 윤 대통령 재판에는 수사를 했던 공수처 검사가 아니고 검찰청 검사들이 나가서 공소유지를 하게 됐는데요. 막상 유죄를 주장할 때 쓸 수사 기록은 공수처가 만든 것들을 제시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것이 결국 지금 윤 대통령 사건에 적용되게 된 첫 사례가 된 것인데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부 한 번 없이 남이 쓴 답안지를 본 뒤에 시험에 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또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내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 당시에도 공소시효가 임박해 소환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한 전례도 있다는 것이고 그 유죄도 받았다는 것이고 특히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사실상 윤 대통령 내란 피해 사실을 다 담았던 만큼 관련 수사 기록으로도 윤 대통령 유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또 대한민국에서 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이 사태인데 이것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이 공수처가 나서면서부터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공수처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원이 이제 구속기한을 연장해주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 사건을 공수처로 검찰로 넘겼을 경우에는 두 기관 간의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분리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수사와 기소했을 경우에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는지, 어떻게 구속기한을 연장할지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 법원은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이 더 수사를 하냐 이러면서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고 결국 좀 공수처의 약간 부족한 이 수사를 가지고 재판을 유지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뉴스를 준비하다가 6시 55분에 이 검찰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급박하게 전해졌는데 저희가 지금 정리를 조금 해드렸고 뉴스 말미에 이 대검찰청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온 것 그리고 다시 한번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구속 기소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은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졸속 입법을 통해 탄생한 공수처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소위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요. 내란죄 수사 권한부터 검찰의 추가 수사 관련 규정 미비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지금은 공수처가 오히려 야당의 발목을 잡게 됐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한송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 피의자 구속 0건이라는 성적표로 졸속 추진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서부지법 영장 청구 문제와 체포영장 기재 오류 등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공수처는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 하라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을 더 연장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 변수가 생긴 겁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사용하면서 소득 없이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거대한 국가적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남은 수사는 내란 특검으로 마무리하면 된다면서도 수사 관련 제도는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한 달이 된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도 탄핵 카드까지는 꺼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는 야당 주도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88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지수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인데 휴일임을 감안하면 연휴가 끝난 31일 금요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난 설 연휴 기간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지만 말장난 하지 말고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하십시오.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실제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과 함께 특검의 실익을 두고도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여서일까요? 여야 유력 차기 주자들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해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고 민주당에선 비명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틀 만에 다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아림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다면서도 자신의 현 지지율은 선거가 임박하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선거가 본격화되면 제 지지율이 거의 3, 4위에서 갑자기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신의 지지율이 3, 4위권에 머무는 건 자신을 지지하는 중도층의 여론조사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검투사 전성시대에 검투사가 못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분들의 비율인 거예요.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성격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권에선 비명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발언 횟수를 높이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오늘 SNS에 내란 세력들을 확실히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더 넓은 민주당, 민주주의 연대가 꼭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소위 이재명 일극체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독주를 언급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제 정치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앞서 김부겸 전 총리도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강공 일변도 탓이라며 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0 결심 공판이 정확히 한 달 뒤인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2심 선고는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는 별도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를 맞은 정치권 기류,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기존과는 좀 색다른 설 인사를 올렸더라고요. 네, 이 대표를 만화 캐릭터로 구현한 1분 30초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올렸습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각종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자막으로 노래 가사를 띄웠는데 저는 매일 밤 국민을 생각해요. 국민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탄핵 국면 속에서 안정적인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이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뒤로 정해졌으니까 이 대표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법조계에선 2심 선고가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 시기가 어떻게 될지가 정치권에선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건데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항소심 재판은 헌재의 위헌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중지되게 되는데 여권에선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 이 사법 리스크 공세와는 별도로 야당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네,
네, 일단 저희가 좀 따로 취재해보니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재판을 사법부의 영역으로 분리를 하고 당 차원의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앞으로 재판에 대한 직접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재판에 대한 반응이 이슈가 될 경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자체가 비호감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 TV조선 강적들에 출연을 했는데 자신은 검투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뜻인가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김문수 장관의 이제 지지율 상승 현상을 짚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김 장관을 검투사로 비유한 겁니다. 어제 전해드린 YTN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차기주자 지지도는 김 장관이 15%,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11%와 8%였습니다. 김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사과를 하지 않는 등의 강경한 입장으로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반면에 투사 이미지로 중도 확장성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애둘러 지적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최근 SNS에 다시 등장했더라고요. 네, 지난 금요일이죠. 진정호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진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체제를 와해시키는 데 일조를 했었죠. 한 전 대표가 복귀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 조만간 행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내비쳤고요. 아직은 암중 모색 중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설, 밥상, 민심 이들 주자들의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주요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심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나훈 기자, 지금은 정체가 좀 풀렸습니까? 입니다. 양방향 모두 정체 방향으로 일부 정체를 보이고 10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20만 명이 넘는 역대 가장 많은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이나건입니다. 길어진 설 연휴에 인천공항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루 20만 명이 넘는 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어촌공사는 출입국장을 평소보다 보이는데 지난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벌써부터 설렘. 일찌감치 고향을 찾은 가족들은 함께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도 고르고 시장 음식을 맛보며 한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일부러 저 자녀들을 애들을 데려왔어요. 이런 구경하라고 세상 사는 것 좀 알고.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시장에서 산책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대형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쏘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연 달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씨를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경으로 소중한 추억도 남깁니다. 상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내일부터는 급변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됐고 이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쪽에서 한반도 방향 수도권과 강원 곧바로 창군길에 내리는 시간과 사이즈까지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가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난방비를 내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연탄은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올겨울엔 유독 연탄 기부량이 줄어 어르신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도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바람 불고 막 비 묻어. 1,000원을 훌쩍 넘는 연탄 사서 떼고 293만 장이던 연탄 기부량은 꿈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골드바와 같은 실물을 사는 걸 떠올리는데요. 알고 보면 다양한 금 투자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최수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골드바를 사고 팔 수 중동위기 등 지정학적 위기 전문가들은 올해도 상반기까지 약 3,000부 소액 투자가 어렵고 부가가치세 10%럼 증권사 계좌로 거래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볼 수가 있어요. 에서 고려할 만하다면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재개 요구에 무력 도발로 응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수함에서 쏘는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주일 미군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상대로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채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하늘로 솟구치는 미사일을 바라봅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이 미사일이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수중 대지상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고 사거리 1,500km로 주일 미군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미사일이 공중에 한참 떠오른 뒤에야 엔진에 불이 붙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처음엔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쏴올리고 공중에서 점화하는 홀드런치 방식입니다. 지난해 1월 두 차례 발사한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의 개량형으로 보이는데 빔군옥 영웅함 같은 잠수함 장착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전략 무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요청에 도발로 답한 겁니다. 수중에서 이제 발사해서 그 수중 밖으로 나와서 공중에서 이제 점화가 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처음으로 미국을 향해서 북한은 또 지난주 한미 공군의 쌍매 훈련을 군사 도발이라며 비판하는 담화도 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거부하면 철두철미 초강경 대응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당분간 강경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행정부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난민 입국까지 차단에 나섰습니다. 과거 바이든 정부가 허용했던 인도적 체류가 불가능해진 건데 이 추방 대상에 포함된 한국인은 11만여 명으로 전해집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손발에 쇠고랑을 찬 사람들이 줄지어 군용기에 오릅니다. 해가 지도록 이어진 탑승 행렬에 기내는 만석이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불법 이민자들이 강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Securing the southern border and deporting illegal immigrants from this country. If you are thinking about breaking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will be returned home.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중이거나 국내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에서 오는 난민들의 입국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인도적 체류 허가 조치를 중단한 건데 미국 내 재정 후견인이 있다면 2년까지 체류를 허락해온 전임 바이든 정부의 방침을 폐기한 겁니다. 이에 베네수엘라와 아이티, 쿠바인은 물론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을 도왔다 표적이 된 사람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의 입국까지 불가능해졌습니다. Yo pienso que debería haber algún otro tipo de solución, porque lo que nosotros estamos viviendo en Venezuela no es que estemos aquí por gusto, es una dictadura. 뉴욕타임스는 추방 대상 이주민을 1,400만 명으로 내다보면서 이 중 한국인은 11만 명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두 번째 포로 인질 교환이 이뤄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군 4명을 풀어줬는데 이스라엘은 민간인 우선 석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인질 4명이 광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25일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인질 4명이 추가로 석방됐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 당시 경계 근무를 서다 납치된 여군들로 개전 477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אני אוהבת אתכם, כל אזרחי מדינת ישראל שתמכו במשפחות שלנו ועטפו אותם ולכל חיילי צה"ל שעשו הכל בשבילנו. שיהיה לכם תודה רבה. 하마스는 혼란스러웠던 1차 석방 때와 달리 무장대원들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하고 적십자와 석방 증명서를 교환했습니다. 대대적인 환송 행사를 열며 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대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명을 풀어줬습니다. 양측의 인질 수감자 맞교환은 지난 19일 휴전 발효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하마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Hamas failed to meet its obligations to first release Israeli female civilian hostages as part of the agreement. 하마스는 여성 민간인 인질을 다음 주에 석방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이스라엘이 합의 위반을 이유로 가자지구 북부로 가는 길을 막는 등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이 페퍼저축은행을 제압하며 1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메가 선수의 압도적인 활약에 연원에도 정 1세트를 포함해 최대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남자부에선 3위 KB 손해보험이 4위 우리카드를 3대0으로 완파하며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뉴스7 처음 시작하면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한진 기자, 검찰이 결국 구속 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입니다. 법원이 어젯밤 구속 연장 신청을 재불허하자 검찰은 곧바로 구속 기소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전 10시에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검장, 지검장을 대검으로 소집해 3시간가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이후 심 총장은 추가로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해도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로 결론을 냈습니다. 대검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나 공수처 등이 수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감안해 일단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했고 야당은 단죄의 시작이라며 엄정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 수사에 이은 검찰의 이런 결정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는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장 등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 탄핵과 공소 기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을 포함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내란 수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 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당연지사이자 사필 규정으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건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잘못된 부실 기소라면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시도를 멈추고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조성은 기자. 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된 날입니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부받고 다음 날 경찰로부터 6건의 사건을 송치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제기 결정 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3일과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습니다. 이에 따라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우선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장도 기존 공범들의 공소장 틀에 더해 특수본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가 더해져 100쪽이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 등 그동안 수사한 공범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들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본은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 유지와 진행되는 사건 수사로 인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구속 기소로 의견이 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하에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선 우선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두 차례에 거친 법원의 연장 신청 불허를 질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이유가 없고 공범들의 수사를 통해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해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를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했고 야당은 단죄의 시작이라며 엄정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 수사에 이은 검찰의 이런 결정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는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장 등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 탄핵과 공소 기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을 포함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내란 수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 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당연지사이자 사필 규정으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건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